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주식회사 대동 21년 22년 1월 달 공부 종목 대동이고 정문명은 대동 코퍼레이션 74기 74년 됐단 말이에요. 정기 주총에서 21년 3월에 해서 정관 일부 변경에 따라 대동으로 바뀌었다. 이름이 47년에 설립해서 5월 대동공업사로 진주에서 설립하고 66년에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만에 대동공업 주식회사로 바꾸고 21년에 주식회사 대동으로 변경 75년 6월에 한국증권거래소 코스피에 상장 매매가 시작됐다. 공호사 610 3000번 농공업에 있다. 농공업에 농업용 기계 엔진 포함해서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국내 농기계 전문업체 농기계용 엔진 제품을 국내외 영업소, 해외 종속법인 미국, 캐나다, 중국, 유럽 등 이런 기타 해외 거래처를 통해 판매를 하고 트랙터, 콤바인, 트랙터는 이제 가는 거, 콤바인은 심는 거, 이항기 심는 거, 콤바인은 뽑는 거. 몰라. 기술 제휴를 통한 티어 4 엔진을 개발하여 2013년부터 이 엔진을 장착하여 배기가스 규제 통과하고 수출 전략적 중소형 트랙터를 출시하고 엔진 가공 조립 설비의 추가 도입으로 생산 능력의 확대 등으로 글로벌 기업으로서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두산인프라코, 현대건설, 현대기계 이런 데서 OEM 주문 제작이 막 들어오는 거지. 수출의 경우 키오티 아이 어려워라 이름으로 팔리고 내수의 경우 대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업 및 신용 등급의 A30 등급, A30 등급, 자 A30 등급, A30, A3 등급, 적기 상환 능력이 양호하다 이런 거지. 상장사가 당사를 포함해 3개고 비상장사는 8개, 대동금속이 상장돼 있고 대동기어가 상장되어 있다. 이렇게 대동모빌리티 이렇게 있다. 대동 여기에서 지주에서는 모르겠는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자, 연결대상 종속회사 상장되어 있는 게 1개 돼 있다. 자, 비상장 6개, 합계 7개. 여기에 중소기업이 아니고 벤처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도 아니면 대기업인가? 야, 얘들 대기업인갑다. 75년에 상장. 자, 회사 연령을 보면 경운기 만들기 시작하고 트랙터 만들기 시작하고 77년에 소형 트랙터 제작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87년에 대동 금속을 설립하기도 하고 뭐 대통령상 수상도 받기도 하고 7천만 불 수출탑, 8년에는 1억 불 수출탑, 14년에는 2억 불 수출탑, 17년에 하이드로텍 기업 인수, 18년에 현대지지계차의 OEM 공급, 19년에 두산밥캡 OEM 공급, 그리고 스키드로드 요거 19년에 스키드로드와 협력사업 계약 이렇게 하고 21년 4월에 두 번의 42회 43회 이건부 무모중 전환사채 교환사채. 전환사채는 뭐다? CB 전환, CB 체인 컨버터블 본드, 교환사채는 익스체인지 본드. 요거는 있는 주식에서 농가를 주는 거고, 이거는 없는 거를 발행해서 주는 거고, 발행해서 주는 거. 그러면 그거 BW 신주 인수권부사채 본드 워런티 요거는 이 기능에서 플러스 알파 신주를 살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최악이고, 이것도 안 좋고, 이거는 있는 거에서 주니까, 이거는 뭐 회사에서 자사주를 매입해 놓으면 이걸로 주면 되잖아, 맞지? 이거는 괜찮고, 맞지? 이 B는 괜찮고, CB는 신주를 발행해서 주는 거고, 보통 이거 CB를 받으면 이자를 받고, 이자 받다가 이자 꼬박꼬박 낼름 받아가다가 기간이 되면 4년이나 5년 뒤에 기간이 받으면 발행가보다 주식은 분명히 커져 있을 거거든, 맞지? 그러면 나 주식으로 또 가만 그 주식만큼 자본금으로 쌓이잖아. 자본금으로 쌓이면서 얘들은 낼름 또 홀라당 파는 거지. 그런 게 있는데, 여기보다 더 악질이 요만큼 받았는데 또 신주를 살 수 있는 권한까지 받는 게 BW다. 신주 인수권부사채. 신주 컨버터블 교환한다고, 전환한다고, 전환사채가 컨버터블, 컨버터블 자동차 있잖아. 그거 막 뚜껑 열리고 닫히고, 맞나? 익스체인지는 익스체인지 교환해주는 거. 있는 거에서 바꿔주는 거. 됐지? 넘어간다. 자, 달성군 농공업에 있다.
상호의 변경, 주물 제조업, 대동금속. 자, 93년에 코스닥에 상장. 자, USA 농기계 USA 매출이 USA 자산도 굉장히 크더라고. 캐나다, 대동 농기계 중국, 대동 기어티 유럽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한다. 제주 대동 제주에는 농기계 서비스, 하이드로텍 유압기기 제조, 농기계용 밸브류 국산화, 트랙터용 조이스틱 밸브 국산화. 이게 조정기. 자, 5년간 자본금 변동사항이 없다. 자본금이 변동사항이 없다라는 거는 돈 잘 번다. 땡길 필요 없다. 은행에서만 빌리면 된다. 은행에서. 자, 이거 봐봐. 발행한 주식수는 2,300만 주인데 유통되는 주식수가 회사가 보유한 300만 주, 자사주라고 할 수 있지. 이게 빼면 300만 주를 빼면 2,070만 주다. 그러면 300만 주는 아까 어디에 쓸 수 있다? EB 뭐야? 교환사채. 익스체인지 본드에서 요 300만 주를 주겠지. 맞지? CB는 뭐라고? 컨버터블 본드는, 컨버터블은 전환사채,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얘한테 주는 거고, 그 뭐고 BW 신주인수구분사채는 CB 기능에서 새로운 신주를 발행해서 살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 거고. 최악이지. 자, 이렇게 됐다. 주식수는 2,300만 주, 자사주로 300만 주를 가지고 있다. 자사주는 직접 내가 샀다. 300만 주. 또 모토닉 얘기를 하는데, 모토닉은 3,300만 주 중에 1,100만 주를 저들이 가지고 있고, 저거 이름으로 한 600만 주인가 400만 주를 자기가 직접 취득하고, 뭐 나머지 한 500만 주인가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거를 신탁 계약을 위해서 이게 신탁 계약 누구한테 몇 개 가서 사게 해서 회사가 또 1,100만 주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직접 가지고 있는 건 1,100만 주, 계약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게 또 1,100만 주.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거는 1,100만 주 빼고 저들 거 빼고 하면은, 또 기관들 빼고 하면은 거의 없겠지. 그런 것들. 근데 이걸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주주 입장에서는 소각시켜야지. 회사가 이걸 왜 가지고 있냐고.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쓸 수 있는 게 어떤 게 쓸 수 있다? 저런 거 있죠. 아까 전에 말한 건 EB 발행해서, 야, 우리한테 투자해라. 내 전환사채 말고 교환사채로 줄게. 땡큐 아이가. 맞죠? 그럼 회사에는 저들은 쌀 때 쓱 가지고 있다가 그걸 다른 돈으로 땡기는데 더 써버는 기라.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야지 시중에 주식이 적어져가지고 주주 입장에서는 땡큐인데 계속 불어나니까, 살아있는 게 죽은 게 아니니까 짱난다 이 말이지. 여기는 21년 4월에 교환사채 발행으로 자기 주식수 300만 주에 대한 80만 주를 예탁 결제원에 예탁했다. 300만 주를 보증해 놓을게, 예탁해 놓을게. 그 중에 80만 주는 여기서 가져가면 돼. 이렇게. 자, 한국, 미국, 중국, 유럽 농기계 전문으로 제조 판매하는 종속회사로 구성된 농기계 전문 기업이고, 연결 실체 전체를 농기계 부분, 주물 제품 부분, 기타 부분으로 하여 업계의 현황을 설명하고. 뭐야 이거. 자,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 작업과 생산 시설의 환경 제어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및 부속 기자재를 취급하는 업종이 뭐다? 농기계 산업이다. 농업이 차지하는 국민 경제상 비중은 낮지만 국민의 기간 산업이고, 그거 뭐 그런 거 있잖아. 돈 많이 벌으면 그냥 수입해가 쓰면 되지 말라고 농사 짓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게 우리가 먹을 게 다 수입해 오잖아. 그러면 수출하는 입장에서 가격을 트라이 볼 수 있다. 무기로 쓸 수 있다. 무기로. 일본 봐봐. 일본 빠꾸만 새끼들. 뭐고 우리 이제 반도체 특수 소재라고 뭐고 포토레지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 PR 포토레지스트 뭐 9에 9승짜리 9.99.9 그거 우리 삼성전자나 이렇게 SK 하이닉스에서 써야 되는데, 소재로 필수 소재로 써야 되는데 그거 수출 금지 품목으로, 제재 품목으로 관세 이런 거나 이런 걸 이렇게 좀 통관이 까다롭게 해버리니까 뭐다? 너들 죽어봐라는 소리잖아. 맞지? 그거 전쟁 없는 총칼 싸움.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베트남이나 뭐 중국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 먹는 거로 너들한테 쌀 줄 테니까 처음에는 키로당 뭐 이렇게 뭐 5만 원 주다가 가격이 올리는 거지. 점점 올리더라도 우리는 뭐다?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이 차지하는 국민 경제상 비중은 작지만 국민의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키울 수밖에 없다. 그 역할이 매우 중대해서 농기계 생산은 78년부터 시행됐고 농업 기계화 사업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율을 이루었다. 안정적인 내수성에 힘입어서 해외에서도 기술력과 해외 마케팅 능력을 충실히 축적하여 수출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내수 시장은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였으나 내수는 땅덩어리 작으니까 수출의 경우 북미,
유럽, 북미 봐봐라. 그 겁나 크잖아. 길도 안 보인다. 길도 저쪽 가면 길도 안 보인다. 뭐그 길이 한번 막 옥수수 밭에서 길이 잡으면 죽을 걸. 유럽 이런데 여도 땅덩이 크잖아. 수평선, 지평선 보이는 데인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장기적인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기 변동의 특성을 보면 수요가 농번기에 집중되기는 하나 연간 균등 생산이 어렵고 기후 조건 우리 사계절이니까 영농 생산 환경과 정부의 지원 자금 규모의 시장 규모가 결정된다. 일반적인 경기 변동과 근데 얘들이 수출이 6대 4 정도 되니까 이거 걱정할 필요 없는 거지. 일반적인 경기 변동과 다른 계절적 정책적 경기 변동이라는 특성이 있고 수출국 다변화 및 제품 용도의 다변화 등으로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계절적 특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제는 계절 이런 거 무시하고 막 제낀다는 거지. 국내 농기계 생산업체는 영세 중소기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정부 농업기계 화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150여 개 업체가 있고 실질적인 국내 농기계 시장 주도업체는 당사를 포함해 대동 포함해서 4개사 일부 기종은 독과점 형태의 시장 구조를 형성한다. 저들 거는 독과점이란 말이겠지. 형성하고 있고 경쟁 요인으로는 품질 차이, 가격 차이, 브랜드 차이 이런 것들 AS 이런 거 기종별 경쟁 구도가 시장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중대형 기종의 트랙터, 콤바인 경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국내 농기계 시장의 글로벌 기업 존디어나 쿠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고 국내 농기계 시장의 경우 글로벌 기업 아까 또 똘꼬치라 대다수의 시장을 선점한다. 이렇게 존디어나 쿠보다가 대다수의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자, 자원 조달상의 특성 보면은 농기계 산업은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하도급 업체를 통해 부품을 조달받고 있고 일부 부품은 해외에서 조달받고 있고 꾸준한 국산화를 추진으로서 수입 빈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대형 기존의 엔진 등은 생산 설비의 과다 등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중소형 경우는 자체 생산에 조달하고 있다. 이렇게 관계 법령이나 이렇게 정부 규정을 보면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농업 기계화 사업에 관련돼서 현행 정부 지원 제도로 농업 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수요 자금 지원, 장기 저리 자금 지원 이런 거 이렇게 뭐 농촌에서 있고 내가 어디 일할 거라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 거 있겠지. 그걸 띠가면은 장기 저리 뭐 7년간 1.5% 저리 이런 거 뭐 한 7천만 원, 6천만 원 하는데 1.5%면 거저지 맞지? 농업 기계에 대한 그러고 또 석유나 이런 것들 휘발유 등유 이런 것들 면세유 쓸 수 있는 거 있잖아. 어째 트랙터 기름 좀 먹나 많이 먹지네. 많이 먹어. 크니까 크고 무겁잖아. 무거우면 많이 먹어. 나도 많이 먹어. 농업기계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그리고 농기계에 대한 유류 부가세 감면 아까 말했던 거 기타의 면세 효과 등을 혜택을 들 수 있고 해외 시장 경우에도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중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급 미국 같은 경우는 무관세 따라서 국내와 비슷한 형태의 지원 제도가 있다. 중국이나 미국도 자기들 농촌 이런 것도 진흥하려고 이런 것들도 있다. 전망으로 보면 국내의 경우 트랙터나 콤바인 중대형 기종의 시장의 농기계 핵심 시장이 되고 있고 수출도 포함되고 대형 기종 트랙터의 업체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 경우 적극적인 시장 개척 신기종 개발로 점진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농기계 시장의 경우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비대면 마케팅이 전략적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농기계 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북미 시장, 북미가 좀 먹고 살만하거든. 2020년 50마리의 트랙터 판매율이 증가되고 중대형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만만한 거 50마리면 좀 조만한 거 이게 어디에서나 그냥 콕 쳐박아놓고 막 일하는 거지. 소형 농기계 제품은 디자인과 편의성, 기능이 디자인 편의 기능이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경쟁이 치열해지고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움직임으로 정부에서도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를 위한 예산을 편성 일찍 폐차하면은 이게 그걸 보상해주는 그런 거지. 조기 폐차비 예산을 편성하는 등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 친화적인 제품 개발 및 제품 기종의 다양화, 용도의 다양화, 뭐 신기술의 개발과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자율주행. 어이가 없다 이거. 이렇게 농기계 자율주행.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농기계로 막 이래 갈 거 아니잖아. 갔다가 왔다가 이거만 하면 되잖아 맞지? 보통 이래 땅이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똑바르게 됐을 거야. 우리는 꼬불렁꼬불렁 하겠지만 맞지? 그러니까 직진 어디까지 딱 가고 서고 또 딱 가고 서고 하면은 자율주행 충분하지 맞지? 블루투스 원격 진단 서비스 이런 편의 기능이 오르져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ICT와 연관되는 거지. IoT. IoT 뭐다? 인터넷 오브 싱킹. 인터넷이 사물과 생각을
교류한다. 이 컴퓨터도 교류하고 이 컴퓨터도 교류하고 이 가로등에 그 IoT 기능을 넣어버리면 이 가로등이 통신을 해서 이 가로등과 같이 서로 중간에 뭐가 지나가면 뭐가 지나간다 저끼리 서로 한다라 하는 그 IoT 기능. 자, 기존 제품의 꾸준한 개선과 신규 제품의 개발 공급이 어려져 내수 및 수출의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수입 의존도가 낮은 당사는 우수한 시설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저가의 중대형 50에서 85마력급이 중대형 트랙터를 생산 5조 콤바인 국산화 성공. 5조면 5개의 손가락인가? 중소형 20마력에서 40마력 트랙터의 수출 시장 공략을 위한 미국, 유럽, 중국 현지 판매 법인을 설립 등으로 2008년도에 1억 불 수출탑 수상. 1억 불이면 1000억. 1억 불 1000억 맞지? 곱하기 1000 하니까 1000억. 수출탑 수상. 10년에는 유럽 및 중국의 판매 제조회사를 설립했고 18년에는 캐나다 법인 설립, 해외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11년에는 국내 농기계업체 중 처음으로 5천억 본사 기준 돌파한 뒤 당분기에는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58%, 그러니까 6대 4라. 본사 기준 증가 추세이고 글로벌 농기계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수출 시장의 확보를 위해서 친환경적인 엔진 개발 티어 4 엔진을 개발 완료했고 13년부터 양산 판매하고 있고 얘들 3.8리터 자체 엔진도 있어. 2019년에 자체 생산한 디젤 엔진 유럽 환경 규제 스테이지 5 인증을 받으며 요게 트랙터에 탑재했는데 유럽 공장에 나서고 있고 국내 농기계 업체 최초 자체 개발한 3.8리터 3800cc 엔진을 탑재한 트랙터를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아름답겠다 맞지? 덜덜덜덜덜덜. 소형 디젤 엔진 라인업을 확장해 다양한 시설 관리, 장비로서의 사업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자기가 엔진도 만드니까. 그러면 이거 만들어놨는 거 사와야 되잖아, 맞지? 18년 현대건설기계 OEM, 이제 주문 받는 거지. 우리 만들어줄게. 그럼 수수료 받고. 19년 두산밥캣 OEM, 두산밥캣이 조만한 건설기계거든. 두산 인프라코는 좀 큰 건설기계라면 두산밥캣은 밥캣이라는 미국에 있는 그거 회사인데 두산이 요거 낼름 먹고 처음에는 조금 적자나다가 돈 알짜배기 회사 있거든. 요거 여기서 OEM 공급 개발. 현대건설기계와 스키드로더 이건 뭔지 모르겠다. 협력 개발 사업 계약을 통해서 매출액 향후 지속될 것으로. 이건 지게차 그거였지. 아닌가? 통과. 그래서 북미 매출이 38% 증가했다는 거지. 21년 당분기 현사에서 북미 매출로 2,368억이 차지해서 전년도 동기 대비 38% 증가했고 주력 부분이 중소형 부분에서 50마력 이하 트랙터 매출 증가로 분석된다. 미국 시장은 농기계 시장 중 최대 시장으로 당사가 집중하는 부분은 중소형 부분 80마력 이하로서 점차 시장을 확대하고 있고 신기종 개발, 전시회 참가, 타겟 시장을 목표로 딱 지정해가 점유율 시장에 노력하고 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배기가스 규제 강화로 당사는 이미 기술 개발을 완료했고 21년 당분기 현재 350억 정도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유럽은 차후 소형 트랙터의 수출 기반을 매출을 점점 확대할 예정이다. 자, 그리고 시장의 특성은 계절적 변동 추이를 보면은 비수기, 성수기 있지만 그건 없고 정부의 농업 기계 정책에 따라 융자금 규모 요거에 따라 시장 규모 영향을 받고 근데 얘들은 수출이 6대 4니까 농기계 수요 패턴 지역별 환경 특성, 평야지, 중간산지, 경지 면적 규모, 주요 경작 품목, 영농주의 연령 등에 따라 기종별, 품목별로 결정된다 볼 수 있다. 국내 시장의 수요 감소, 농촌 경제의 여건 악화로 수출 다변을 통한 해외 시장에 주력한 결과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6대 4니까 수출이 6이라. 10개 중에 6대가 수출이라는 거지. 농기계 시장은 트랙터 기종이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 원격 시동도 돼. 트랙터는 최상위급은 HX급. 해외 시장의 경우 대형 기종은 존디어 등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형은 쿠보다 등이 주로 쿠보다 같은 게 일본 거 같네. 이거 망해버라.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해외 시장의 주요 타겟은 중소형으로 점차적으로 시장 확대를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장은 길어지다 보니까 북미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농기계 수출이 크게 성장하였고 성장의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는 사람하고 접촉면이 적으니까 맞지? 성장이 중심이 되는 소형 농기계 제품은 디자인과 편의 기능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관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대동 USA 경우 같은 경우는 중소형 트랙터를 중심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고
계속 뭐 이렇게 버추얼 딜러 대회도 진행하고 온라인 입점을 살려 최대한 지역에 확장하는 성과를 겨루고 있다. 이런 거. 신규 사업은 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미래 농업을 위한 사업 모델로 정밀 농업과 모빌리티, 스마트팜 이 세 가지를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 정밀 농업은 스마트 농기계를 바탕으로 진단 컨설팅을 통해 농업 솔루션을 제공하고 고객 대상 비용 감소, 농가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고 모빌리티 사업 같은 경우는 이동수단, 오토바이, 물류, 카트기 막 이런 거 있잖아. 조경, 자동 잔디 깎기, 유지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아이템 발굴을 통해 사업 다각화와 추진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미래 식량난 요거는 이제 스마트팜이지. 대장은 스마트팜의 대장은 아직까지 그린플러스. 얘들은 스마트팜 매출은 없더라고 아직. 안정해놨더라고. 안정해놨는 게 없는 거겠지. 첨단 기술이 적용된 농장을 의미한다. 스마트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찾기 위해서 ICT 적용 기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검토 추진 중이다. 하고 있다. 검토 추진 중이라는 말은 뭐다? 매출이 얘들이 좀 세세하게 적잖아. 근데 검토 추진 중이라는 거는 아직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말이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조직도 보면은 회장, 총괄사장, 비서 이렇게 진짜 기획조정실 쭉 이래 있는 대동금속 사업. 종속회사인 대동금속이 있어. 대동금속은 주물이란 선철과 말랑말랑한 철, 그냥 선철 그냥 쓰던거리와 고철 용해하여 용해된 육물, 용해하는 녹인다는 거, 녹인 쇳물을 일정한 모양의 주형 속에 이제 틀 속에 주입 응고시켜 시카가 모양을 만들어내는 제품. 시카가 뭔지 알지? 시카가 콜드 시킨다. 차갑게. 시카가 표준말로 뭐지? 시카가 뭐지? 시카가 알아먹었지? 통과. 대규모의 장치 산업으로 막대한 이런 거 이렇게 주물 공장은 덩어리가 크다는 거지. 막대한 시설 투자 및 고도의 축적되는 기술이 동반되어야 하는 산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로 자동차와 선박, 산업 플랜트, 건축 관련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보통 기계 자동차 생산업체 2차 협력업체 형태를 취하고 있고 전반적인 경기 동향의 진폭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는 사업이다. 주물업체는 대부분 대기업의 1차 혹은 2차 협력업체 형태를 취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이거는 뭐 1차, 2차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찍어내기만 하고 이거를 뭐 이렇게 납품하기만 하지 이거를 이렇게 조립하고 뭔가를 이렇게 부품을 만들지는 못하니까 중소기업으로서 시장의 규모 및 경쟁의 정도를 파악하기 힘들다. 특히 고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주물품 중 최고 기술을 요하는 자동차용 실린더 헤드. 요거는 이거 주물로 만들어 실린더 헤드를 깎는 게 아니고 와 실린더 헤드는 계속 엔진 압축 팽창 팡팡팡팡팡팡팡팡팡 이거 하는데 이게 열이 받아도 변형이 아니라 단단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주물 제품 중에 최고 기술을 요하는 모이네. 실린더 블록 요걸로 이렇게 그거 감싸는 거. 요것도 생산 기술은 타업 주물 업체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다. 기술이 있다는 거지. 근데 많어. 이제 엔진 모터 세상이잖아. 전기 모터. 오 마이 갓. 뭐 대동금속 조심해야 되겠다 맞지? 전기 모터 세상이라 가지고 이제 이거는 피스톤 쓴다라는 거는 휘발유나 이런 거 쓴다는 거죠. 탄소를 배출하는 회사. 전기 모터는 전기라서 탄소의 배출권을 이렇게 살 수 있는 회사. 그래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현대자동차와 당사가 합작 개발한 국내 최대 출력의 ENG 실린더 헤드와 포트에 들어가는 A2 실린더 포트 거를 만드네. 블록을 비롯하여 현대 상용차의 실린더 헤드류를 단독 납품하고 있다. 단독이다 단독 납품하고 있다. 산업용 건설기계의 핵심 부분이 MCV가 뭐야? 관련 유압 부품을 국내 저명 건설업체에 납품 중에 있고 일반 산업 분야에서도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진공펌프 부품을 글로벌 진공펌프 제조사에 납품하는 산업 전반적으로 매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얘들이 대동금속 같은 경우는 제품 매출로 실린더 헤드 한 448억 46% 차지하고 기타로 한 454억 산업용 기계 이런 걸로 46% 450 반바이지. 그리고 상품 기타로 뭐 한 71억 그래서 합 974억의 매출을 올린다. 대동금속이 아까 전에 대동금속이 자 주요 원재료로는 선철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에서 사오고 고철 같은 경우는 공상에서 오겠지. 자, 근데 철 가격이 선철 같은 경우는 33기에 작년 같은 경우는 521kg당 521원이었는데 지금 680원. 몇 프로 올랐노? 685 나누기 521은 30% 올랐다. 30%. 원가가 30% 올랐다.
그 2019년과 2020년대에 비하면 뭐지? 거의 뭐 감소했는데 갑자기 올라버렸어. 고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선철은 갑자기 올랐다. 가동률을 보면 21년 3분기 가동률이 64% 정도 이렇게 되고 있다. 그리고 요번에 취득원가 정부 고정금 필요고 패스 매출 실적 아까 전에 이제 요거는 농기계 부품 나오니까 요거는 아까 전에 같이 이게 뭐 대동 어디고 대동금속 매출이에요. 대동금속 그 중에 내수가 121억 수출이 51억 자동차 부품은 내수가 694억 수출이 10억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판매 방법은 뭐 대동기어에 직접 납품하고 일본의 구보다 KMT 직수출하기도 하고 농기계 주물 소재는 자동차 부품은 현대 기아 자동차 완성체에 직접 납품하기도 하고 건설기계 부품은 메인 컨트롤 밸브 MCV가 메인 컨트롤 밸브다. 유압 부품을 볼보 그룹 코리아에 납품하고 있다. 가와사키, 롱킹에 직접 납품을 위한 개발을 착수하기도 하고 자 일반 산업기계 부품은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인 에드워드의 진공펌프 부품을 직접 납품하고 있다. 대금 결제 방식은 대동 볼보 그룹 코리아 60일 안에 전자외상 매출 채권으로 60일 안에 이제 수금하고 있고 현대기아차 에드워드는 현금을 받고 수출분은 수입회사 창고 입고를 하면은 수출 수입 받아가는 회사에 창고 입금되면은 돈을 받는 결제. 그러니까 돈 띠밀 일이 없다 이 말이 있는 걸 얘기하네. 자 판매 전략 의혹고 부채율은 대동금속이 56%다. 대동금속은 얘들이 대동은 190 몇 프로야. 자 이렇고 요거 뭐야 무이자 부채 뭐 패스. 자 이제 연구 개발 활동을 보면은 이제 기술 연구소 12명 있는데 이게 12명이 아닌데 더 많은데 얘들 대동금속 거 나이까지 대동금속은 연구 인원이 12명이고 연구 개발 실적 볼보 메인 컨트롤 밸브 4종 개발 4종 개발 기아 자동차 R 엔진 실린더 블록 개발 뭐 KMT 구보다 유압 실린더 1종 볼보 BK18 숫자 18 MCB 4종 개발할 뭐 이런 식으로 가와사키 굴사키 요 대동금속 잘 만드네 맞지? 미션 케이스 이런 거 쌍용차 실린더 블록 2종 개발 완료 이런 거 잘하네 얘들 잘한다.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 물류 생산 방식에 따라 판매 방식의 과정에 걸쳐 오염물질 배기가스 환경 오염물질 배출 감소에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환경에 관해서는 ISO 14001 환경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환경 경영 체제 마련 저탄소 녹색 성장에 입각한 온실가스 배출 관리 에너지 관리 대기 오염물질 관리 42개 대기 방지 시설 이런 것들도 하고 폐기물 관리 유해 화학 물질 관리 EC 영어 이거 내가 읽어줄까? 기다려봐 잠깐만. Environmentally committee. 자 기다려봐. Environmental Committee. 뭔 소리야 이거? 다시. Environmental Committee. 그래 환경위원회 구성 및 환경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제 대동금속 서비스 요까지 이때까지 자 주요 제품 서비스 전기 대비 2천억 증가했다는 연결 매출이 지금 당분기 매출이 전기 대비해서 수출 판매 시장의 증가 등을 기재된다. 그러니까 트랙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는 이제 연결된 거야. 트랙터 농작물 경제를 요한 대동 요게 6,400억 매출을 71%. 실린더 헤드 이런 거 팔아가 890억. 작업기 농작물 경작 이런 거 요 1,630억. 농작물 경작. 그러니까 요 안에 스마트팜이 들어갈 건데 얘들이 스마트팜 매출이 조금 높으면은 따로 적을 건데 안 적어놓은 거 보니까 스마트팜 매출이 형편없게 남았지. 상품이고 그거 스마트팜은 상품이 아니잖아. 상품인가? 요거나 궁금하면 스마트팜 매출 궁금하면 IR한테 물어가지고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겠지. 자 그래서 가격 보면 트랙터가 요거 곱하기 1,000원이거든. 트랙터 5,700만원 콤바인 6,800만원 이항기 2,500만원 경운기 400만원 빠야 나나. 경운기 400만원, 콤바인 6,800만원. 와, 근데 이 콤바인 6,800만원을 7년 거치 1.5%, 콤바인 4년 거치인가? 트랙터는 7년 내가 알고 있거든. 얘들 이렇게 이렇게 할부 캐피탈 진행하는 거 보니까 1.5% 그거 자격이 되면은 1.5% 이자 받으면서 빌려주더라고. 이거 캐피탈 해주더라고. 캐피탈 1.5%면 거저지 맞지? 5,700만원짜리 사는데. 그럼 이거 사면은 면세유도 받잖아.
콤바인이 하여튼 6,700만 원, 6,800만 원, 트랙터 5,700만 원. 오, 신기하다 이거. 자, 원재료 뭐 사업 가동률을 보면은 트랙터는 73%, 콤바인 70%, 이항기 70% 이렇게 돼 있다. 자, 공장 뭐 서울 공장, 대구 공장, 대구 공장 이렇게 다 농공에 있는 거. 자, 필요 없고. 21년 기간 보고 기간 말 현재 장부가액은 4,500. 이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 장치 이런 게 전년 말 대비 338억 증가했다는 말이 뭐야 이게? 4,554억인데 이게 5억인데 거의 전기 말 대비는 한 300억이 증가했다라는 건지 상업액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유형자산이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요번에 취득한 것만 땅에 102억 투자했고 기계장치에 34억, 건물에 19억, 공구기구에 65억, 집기 비품에 24억, 건설 중인 게 149억, 413억치 투자를 했다는 거든. 413억치 투자한다는 말이 뭐다? 이런 뭔가를 만드는 회사가 땅 사는데, 기계 사는데, 뭐 사는데 뭐 해가지고 총 400억이 투자했다는 거는 더 찍어내겠다는 소리겠지, 맞지? 더 찍어내겠다는 소리다. 돈을 더 벌겠다는 소리겠지. 캐시가 들어온다는 소리겠지. 아닌가?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투자 계획을 보면은 개발 개선 공구기구, 뭐 이렇게 77기에는 205억 예상하고 있고, 이제 집기 비품 쓰려고 투자를 하는데 한 55억, 총 318억을 더 쓰려고 준비하고 있다. 지금 몇 기야? 잠깐만. 지금 몇 기인데? 야, 지금 몇 기인데? 75기네. 아이씨, 헷갈려. 잠깐만. 75기. 지금은 올해는 300억 쓸 걸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285억 예상하고 있고, 내후년에는 318억. 그러니까 해마다 300억씩 900억을 지금 예상 투자 금액으로 하고 있다. 그 중에 건축물은 70억, 기계장치 82억, 공구기구 개발 개선을 위해서 538억, 연구개발 향상, 차량 운반구에 13억, 집기 비품, 컴퓨터 이런 거 하고 다 합쳐가 205억. 와, 많이 투자한다, 맞지?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서 이렇게. 오, 이 많이 투자한다. 해마다 300억씩. 수주 상황을 보면 당분기 매출 21년 8,932억, 지금 3분기까지 전기 대비 2,065억 증가했고, 수출 비중은 58%, 6대4 비중이란 말이지. 수출이 5,400억, 내수가 3,500억이란 말이야. 트랙터 등이 작년에는 수출이 5천억, 내수가 3,800억. 이건 1년치. 근데 지금 1년치 매출이 3분기인데도 뛰어넘어 버렸어, 거의. 내수는 조금 줄었는데, 내수는 뭐 1년치 하면 넘겠지. 수출은 벌써 넘어버고 3분기만 했는데도. 판매 조직은 전국에 160개에 달하는 대리점 통해서 매출이 이루어지고 AS 집중하고 160개니까 뭐 경산에, 대구에, 뭐 어디에 다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에 조만한데 160개면. 매출 채권은 2,320억 있다. 근데 얘들의 매출 채권은 60일 안에 돈 들어오고 뭐 현금으로 받고, 뭐 아까 전에 말했잖아, 맞지? 뭐 공장 그 수출하는 거 같은 경우는 그 창고에 입고되면 돈 들어오고, 현대나 이런 데는 납품되면 바로 현금으로 받고, 어떤 데는 60일 만에 이제 매출 채권으로 받고 하니까, 얘들의 매출 채권 이게 불어났다는 거는 전기 말에 1,700억인데 2,300억을 불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현금이 안 들어왔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못 받는 돈이면 문제가 되지만 받는 돈이면 이 자체가 돈이라는 거지. 맞지? 모르겠다고. 모르면 패스지. 자, 나는 알지롱. 자, 그래서 6개월 이하는 매출 채권이 6개월 안에 돈 받을 게 2,090억. 그러니까 다 받는다는 소리야, 여기서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이 얘들이 4%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2,300억에 못 받을 수 있는 돈이 2,300억 곱하기 4%는 92억, 이걸 그냥, 그렇지. 4%면 4, 2, 8, 80억, 8, 90억 정도는 못 받을 수 있다. 2,000억은 2,300억은 받는단 말이지. 자, 차입금 총계가 4,241억이고, 현금성 자산이 770원. 순차입금은 요걸 빼면은, 이 현금성 자산을 빼니까 3,470억인데, 자본이 3,800억이야. 그러니까 자본 대비 순차입금이 90%다. 차입금 비율이 90%다. 90%. 요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지. 그 차입금은 이자를 내는 거니까. 자, 차입금은 2,800억, 1% 상승 시 금리가 28억. 그냥 크게 잡아도 30억 잡으면 되는 거. 자, 연구개발 이제 전체로 통으로 해가지고, 자, 농기계 업체의 선두주자로 별도 연구소 경남 창녕에 있고, 산업용 엔진,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엔진을 개발 판매하고 있고, 연구소정을 비롯해서 3개 부분, 프로덕트 개발본부, 기술 성능 개발본부, 미래 사업 추진실, 12개의 PM실로 구성되어 있다. 농기계 시장에 선정. 와, 얘들 농기계 만드는데 이렇게 팀이 이마에 세세하게 있다.
연구관리팀, 트랙터팀 8명, 가든 제품, 가든 알제 가든, 영어로 가든, 정원 6명, 수학 이항팀 10명, 엔진 개발팀 9명, 미션 개발팀 7명, 차량 시험팀 17명, 엔진 시험팀 11명, 유압 이런 거 다 해서 모빌리티 팀도 8명이나 되네. 정밀 농업팀 8명, PM팀 7명. 제일 많은 데가 트랙터 차량 시험팀이 17명이네. 그래서 총 114명의 연구진 딱 있고, 연구개발 비용으로 지금 연구개발 비용으로 131억 썼는데 정부 보조금이 34억이나 받았어. 판매비 관리비로 131억을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어떤 데는 판관비에 넣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판관비 안 넣는 데도 있어. 자, 연구개발비는 매출액의 2%, 전년도는 3% 정도 했고, 이거는 1년치고 실습사기는 지금은 3분기인데 2%라고 설정되어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주로 연구개발 실적 보면 자율주행 트랙터, 하드캐빈, 8조 디젤 고급 승용 이항기, 유럽 스테이지 V 트랙터, 정부과제 미세먼지 저감 비도로, 다목적 운반차, 핵심 부품 후처리 개발, 뭐야 저게. 그리고 두산 밥캐 항 조이스틱의 향 조이스틱이 향이 나나? 조이스틱이 뭐 이렇게 고소한 향기, 뭐 6조 콤바인 밥캣 호주향 트랙터 개발, 뭐 이렇게 PZ300 이게 뭐야? GPS를 활용한 자동 직진 시스템. 아, GPS. 야, 이렇게 경쟁사 얀마나 구로다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이항기 직진만 하면 되니까 보통 이렇게 맞지? 자,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하고 개발한다. 티어4 엔진 탑재 개발, 곡물 배출 시스템 최적화, 곡물 배출 손실 저감 기술 개발, 이런 것들. 와, 곡물 뭐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수확해야 되니까 맞지? 그게 조만한 면적이면 표시도 안 나겠지만 그게 굉장히 넓은 면적이면 땅에 떨어지면 주도 3년은 먹고 산다. 기타 참고사항을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뭐 있노? 뭐 특허권은 얘들은 20년을 보유하더라고. 배타적 권리 사용 기간은 보통 바이오는 5년이었거든. 내가 알고 있기로. 근데 얘들은 20년이에요. 20년. 봐봐. 이거 언제 만드냐? 되고 2020년 이거 28년까지 쓴다는 거지. 2007년, 2010년, 13년, 6년 이거 아이가 26년이고 5년 더 남아서 트랙터의 사륜구동 전환 장치 바로 탁탁 전환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작업기 브레이크 제동 시 시동 꺼짐 방지, 브레이크 밟았다고 시동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는 제어 방법. 승용 이항기 미션이 무단 변속 방식에서 구동되는 HTS 페달을 앞뒤로 밟음에 따라서 앞으로 밟고 뒤로 밟으면 전후진하고. 오, 신기하네. 앞으로 밟으면 전진, 뒤로 밟으면 후진하네. 신기하다. 캐빈 트랙터 공조장치 이런 것들도 있고, 전기 구동식 다목적 차량 변속 충격 저감 시스템, 변속비만큼 일시적으로 모터를 증소시키는 뭐 이런 것들 특허 기간이 있다. 그리고 환경 시스템 ISO 144-14001 구축 운영하고 있다. 폐수 처리 비용 이렇게 21년 3분기에 한 8천만 원 쓰고 있다. 재무는 입으로 사야 되겠지.